박한용의 생활 현대사. 네, 안녕하세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여러분을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박한용의 생활 현대사. 지난주 첫 시간에 여러분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고요. 팟캐스트 상에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스튜디오에 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 실장님 나와 계십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급하게 오시느라.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요. 많은 분들이요. 정말 방송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다. 이런 말씀 참 많이 하셨어요. 감동보다 분노가 앞설 것이에요. 아마 틀림없이. 사실은 너무 그래요. 가슴 아픈 얘기이기도 하고 분노가 치미는 얘기긴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오늘도 참 많은 분들의 분노 게이지는 올라가겠지만 뭐 가슴 속 시원한 얘기들 다 해주실 거죠? 제가 보니까 네. 이걸 다시 검토해 보니까 네네. 이건 뉴라이트도 아니고 수구도 아니고 엉터리 교과서인데 이게 틀린 것만 이야기해도 1년 강의가 돼요. 어쩌죠? 그래서 우리가 핵심만 해야 될 것 같은데 참 심각합니다. 저희에게 방송거리를 참 많이 만들어주세요. 교학사 쪽에서. 예, 알겠습니다. 저희 잠시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박한용의 생활현대사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문희정입니다. 저희가 왜 지난주에 교학사에서 펴낸 역사 교과서 이제 조목조목 따지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사실은 그 이후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하나부터 열까지 잘못된 게 너무 많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거 검인정을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네네. 제가 어제 조금 바빴어요. 그저께하고. 근데 저도 더 바쁘신 분들이 있었어요. 역사학자들이 바빴어요. 네. 교과서가 하도 문제가 많다고 해가지고 한국 근현대뿐만 아니고 정근대 하시는 분까지 한국 역사연구회라고 있고 역사문제연구소 또 제가 있는 민족문제연구소 그다음에 역사정의실천연대라고 있습니다. 역사 바로잡기 시민운동단체 이쪽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봤어요. 더 충격적인 거예요. 네. 수정 불가라는 겁니다. 이거 뭐냐면 폐기해야 될 내용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몇 군데를 고쳐야 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정근대부터 시작해가지고 현대사까지 쉽게 말하자면 근현대사는 또 서로 또 충돌한다고 치더라도 아직 뭐 역사적 해석에 있어서 분분하다 치더라도 하더라도 도저히 아니라는 겁니다. 정근대 쪽조차도 기본기가 없어요. 예를 들자면 부여가 한반도 이렇게 얘기 나와요. 부여란 나라가 부여는 저기 북만주 쪽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한반도라고 부여하고 한반도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써버리니까 이건 뭐 기본적 영토에 대한 문제조차도 실수일 수는 있겠죠. 근데 납득이 안 가는 실수죠.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수정을 하는 것보다요. 다시 지필진을 모아서 새 교과서를 쓰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다음 기회에 한번 쓰라고 해야 되겠어요. 공부 좀 더 해가지고. 예. 그래서 근데 어제 지난해 뭐 친일을 하다가 말았잖아요. 네, 하다 말았어요. 예. 네, 그래서 그것도 좀 한번 이야기를 계속 해보면서 또 일제시대 독립운동사는 또 어떻게 보는가. 네. 왜냐하면 친일이 그림자라면 항일운동 빛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빛과 그림자를 어떻게 이들이 조명을 맞추고 있는가 한번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또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되는데요. 저희가요 지난주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최남선과 신채호를 비교하면서 최남선의 공과 과에 대해서 어떤 상과 벌을 주어야 하는가라는 이런 희한한 주제가 교과서 안에 담겨져 있다. 그렇죠.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도 상훈법에 비춰서 어떤 상을 줘야 될 것인가. 네. 내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에서 상훈법을 줘서 어떤 상을 주어야 할 것인가라는 지문이 나온 것은 이 교과서밖에 없어요. 유사 이래로 한국 교과서. 굉장히 참신하네요. 예, 그런 면에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저는 이게 같이 떠나서 교과서에서 최남선이 친일 항의를 하다가 친일을 했다. 뭐 그까지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네. 그까지 맞죠. 근데 이 사람이 느닷없이 이 이명희라든지 권희영 이런 분들이 현역 대학 교수들입니다. 이명희 씨는 역사교육학과 교수예요. 그렇죠. 교사를 양성하는 교수예요. 권희영 씨는 지금 이제 또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일단은 뭐냐면 질문이 좀 안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자라는 아이들한테 좋은 일을 하면 국가가 상을 주고
나쁘면 국가가 벌을 준다. 이런 식의 교육이에요. 일단 그래서 교육적 질문도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굉장히 비교육적인 질문이다. 예, 아무리 그렇지만 최남선에게는 공로가 많았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상훈법에 비춰서 어떤 상을 줘야 될까요? 이런 질문은 교과서에서 할 수가 없는 질문이에요. 왜냐, 친일이, 저도 독립운동가들도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 나쁠 거예요. 또 무슨 상 받으려고 했냐, 독립운동? 그렇죠. 어찌면 그래서 이런 질문 자체가 보면 굉장히 그 독립운동가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그런 질문이네요. 예. 일단 그래서 첫째는 그게 역사이기로 했지만 교육에 불성실한 것 같아. 예. 두 번째는 이 지문이 아주 고약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김이동의 선언문을 기초했다가 친일로 갔으면 이것은 치욕이에요. 부끄러운 거죠. 이런 분이 독립선언서를 썼다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이 친일파가 된 거가 똑같잖아요. 어떻게 비교를 하자면. 그렇죠. 일본에서 얼마나 그 환호성이겠어요. 따라서 앞에는 항의를 했지만 뒤에는 친일을 했으니까 앞에 거는 공로를 인정해서 무슨 상을 줘야 될까요? 또 뒤에는 친일했으니까 무슨 벌을 줘야 될까 벌을 줄까요? 이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이건 변절이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거하고 똑같아요. 사실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다가 친일을 했다면 문제가 덜 될 텐데 항의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네. 상징성을 가지고 친일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훨씬 네. 일본 측에서 일제 측에서 이용해 먹기가 좋은 거죠. 그렇죠. 봐라. 이렇게 항의를 하던 사람들도 친일로 돌아섰다. 네. 그게 바로 1910년에서 20년대에 특히 3.1운동 이후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을 때 가장 조선 총독부가 집요하게 공작한 게 해외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을 회유하는 거 작업입니다. 회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들고 가요. 지금이랑 비슷한데요. 돈으로 공작하는 건? 네. 왜냐하면 예. 기본적으로 돈이면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과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인간에 대한 인식을 가진 그룹들이 지배자들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면에서 보냐면 최남선의 경우에는 변절입니다. 변절. 예. 친일의 죄다 플러스 변절인 거예요. 그것도 민족 지도자의 상징성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역사적 치욕까지 준 거예요. 따라서 마땅히 이건 공과 가로 나눠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면 이걸 공과론으로 나눠서 분리시키자는 친일하는 죄도 있지만 친일하기 이전의 것도 인정하라 해서 사람들한테 뭐죠? 섞어버리죠. 공도 있고 가도 있는 사람. 이게 요즘 말할 때 이승만이 공도 있고 가도 있고 박정희도 공도 있고 과도 있고. 그다음에 뭐죠? 이 세대 독립운동가 김구선생도 가오가 있을 수 있죠. 다 똑같이 만들어 버립니다. 다 똑같이 만들어 버려요. 굉장히 무섭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여기 하나 더 나오게 해서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완용이 있어요. 이완용이 한글세를 잘했어요. 실제로 구한말 조선 서화회도 만들고 서화협회도 만들고 그래요. 이완용이 한글세 잘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 통이었어요. 원래 이완용이 친미파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친러파로 갔다가 그 다음에 친일파로 갔어요. 갈아타기도 참 잘해요, 그런 분들은.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이완용은 오히려 그 구한말에 가장 미국에 1년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박정량이라는 사람이 이제 미국 공사로 갔다가 돌아왔지만 자기는 계속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돌아와서는 그 유명한 우리나라 최초의 그 정치 구락부랄까 외교 구락부, 정동 구락부 출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잘 모르시죠? 독립협회 초대 회장이. 누군가요? 독립협회 이완용이에요. 독립협회 초대 회장이 이완용이라고요? 예. 독립협회 회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공은 독립협회니까 상 줘야 되겠네. 와. 이완용이라서 공과론에 따라서 상 받지 말란 법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요즘 우리나라 한미동맹 최고라며. 하여튼 미국만 사랑했으면 다 애국자가 되잖아요. 그렇게 굳거나 한미동맹인데도 친일파 백선엽을 놓고서 또 백선엽을 통해서 한미동맹사 만들 정도라면 이완용도 친일파인데 초기 한미관계를 개척한 사람이에요. 또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네요. 그 한미 우호 출발상 하나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예. 이런 게 그래서 이 교과서 내용이 이렇게 나가면 엄청나게 위험하다는 거죠. 이런 엉터리 내용을 가르치는 게 말이 되겠어요. 사실 이런 걸 보고 자라면요. 나중에 국가가 위험에 빠졌을 때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란 우리 학생들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는 너무나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하냐면 이런 책 봤더니 친일할 때 친일하고
대한민국 독립하면 그래서 또 좋은 일을 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내가 설사 실수를 네. 좀 했더라도 뭐 좋은 일로 갚으면 되지. 예, 반성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예. 더 정확하게는 대부분의 친일파든 반성을 안 하고 친일을 했는데 대한민국은 친일파한테 항일 세력이 역청산 당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역청산 당했잖아요. 반민특위가 해체되고 어디서 감히 친일했던 경찰들이 그래 반민특위 하는 그런 정부 특별기를 습격할 수 있습니까? 순사들이. 그거 할 수 있다면 권력의 비없이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귀죽고 지내고 이리 다 권력을 장악했죠. 무슨 얘기냐면 일제 시기에 친일을 했던 사람들 그 아들, 딸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일본 유학 갔다 오고 공부 잘했단 말이에요. 머리가 좋은 사람 독립운동가 후손도 많지만 고아가 되고 가난하고 교육 제대로 못 예, 받고요. 또 망명하고 네. 가정이 파괴되었어요. 일제시에 친일한 대가로 이들은 많은 지식을 배웠어요. 유학도 가고. 해방된 이후에 그런 사람들이 오래 처벌받지 않고 그 기득권을 가지고 또 대한민국에서 그대로 남았죠. 그래서 그들이 다 자기 아버지들부터 후손까지 그대로 기득권을 물려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앞서감으로써 기득권이 유지된 거예요. 즉 정확하게 하면 이들이 말하는 공이라고 하는 것의 대부분의 역사적 출발은 친일 청산이 되었더라면 마땅히 어느 정도 단죄를 받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단죄를 받지 않으려고 그대로 대한민국의 요소 기득권을 다 먹었잖아요. 대학교 이름 됐어요. 그 대학교 그 재단 이사장들 대부분 친일이잖아요. 모두가 네. 그렇지는 않지만 이런 기득권이 청산이 되지 않으면서 그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해서 이어오면서 여기에다 독재에 협력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이루어놓은 것을 그들은 뭐냐 대한민국의 기여한 공로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냐 사실 그 공도 알고 보면 추악한 것들이 많다. 역사적 연원으로는. 그래서 이 교과서에서 이 공과론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이런 위험한 꼼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역사적 단죄를 제대로 한 국가와 하지 못한 우리나라 확실히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고두고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그것으로 인한 문제는 청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이병도와 유치진 등 수많은 친일 무화 예술인들을 업적을 중심으로 묘사를 해놨습니다. 네네. 예. 그 교학사 266쪽에 보면요. 네. 공부 많이 하시는데 다 찾아보셨네요. 고맙습니다. 실장님 저에게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네. 이병도를 실증사학과 진단학회 창립 주역으로 묘사하면서 끼워넣기 수법으로 식민사학을 비판하고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려고 했다. 그리고 또 유치진을 토막 등을 길게 설명하면서 1941년 총독부의 압력으로 극단 현대극장을 조직하였다. 네. 그냥 얼핏 들 때 무슨 말인지 모르실 것 같아요. 네. 유치진에 토막하니까. 네. 이런 얘기예요. 교과서를 보게 되면. 교과서도 아니지만 일단 교과서를 부르고 있으니까. 예, 명목상 교과서니까요. 네. 자, 이병도는 사실은 웬만한 사람들이면 이병도 하면 우리가 보면 그 실증주의 사학이라고는 배우지만 조선사 편수회 바로 식민사학의 교두보였던 최고 기관이 조선사 편수회 아닙니까? 네. 그게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이에요. 촉탁이라면서 고위직 전문위원으로서 또 실제 상근 직원으로서. 그러면요, 지금 이 교학사 역사교과서를 편찬한 분들과 비슷한 역할을 하신 분인가요? 비슷한 역할뿐만 아니라 국사편찬위원회에 비슷한 거죠. 물론 다르긴 하지만. 네. 어쨌든 그래서 조선사 편수회를 해서 조선사를 만들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단 말이죠. 다시 말해 식민사관을 만든 총본산 핵심 기구에서 일하던 사람이 이병도예요. 그래서 역사학계에서는 이병도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학계조차도 이병도 씨의 업적을 아무리 높이 평가하더라도 실증사학을 통해서 과학적 방법을 근대적 역사과학을 했다 이런 정도를 못 넘어가요. 근데 이 교과서는 어떻게 썼냐고 하면 박은식, 신채호 이런 분 민족주의 사학자들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분들이 이제 민족사학을 해서 했다. 우리 역사를 연구했다라고 쓰고 그다음에 어떻게 쓰냐면 이상백, 이병도 등이 진단학회를 만들어서 진단학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일제 식민사학과 싸웠다, 대항했다 이렇게 썼어요. 그거는 명백한 거짓말인데요. 네, 이게 뭐죠? 불량품을 끼워 넣은 거예요. 정품에다가. 야. 그것도 뭐죠? 불량품도 아니고 반대쪽이죠.
이거는 끼워넣기 사기 수법이에요. 우리 전형적으로 우리가 파는 게 있죠. 자, 떨입니다 하는 게 있죠. 물건 팔 때. 네. 싸게 들어가서 앞에는 좋은데 속에 들어가면 불량품 그렇죠. 들어가 있잖아요. 바로 불량품 끼워넣기 수법으로 이봉도를 지금 그렇게 식민사학에 대항한 사람으로 끼워넣은 거예요. 차마 앞에는 못 넣고 그렇죠. 앞쪽에는 우리가 다 믿을 만한 박은식 선생님, 신채호 선생님 넣어놓고 뒤에 끼워 팔기로. 야. KTX로 치면 뒤에 자유석에다 끼워넣는 거예요. 티켓 넘버 없이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 좀 치사한데요. 이게 참 뻔히 보이잖아요. 네. 아니 우리가 보면 다 뻔히 알 텐데 어떻게 생각했냐. 고등학생들을 속인다는 생각으로 했을 거예요. 내 느낌에는. 근데 참 이런 것도 국내에 내려면은요 머리를 많이 썼겠는데요. 유치한 머리쓰기예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 다음에 아까 유치진을 이야기했어요. 지난번에도 예. 잠깐 이야기는 했었지만, 청마 유치환과 형제지간이에요. 예, 이렇게 됩니다. 다 통령 출신이고, 근데 이 유치진이 토막이라는 연극을 한 것은 사실이에요. 네.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하지나 이제 유치진 활동에서 친을 하기 전 단계에서 마음대로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유치진은 연극계에서 가장 악질적으로 친일한 사람이에요. 친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유치진의 행적을 보고 군관시보는 칠면사전 그 앱을 보시면 돼요. 유치진 항목이 굉장히 길어요. 연극계에 환생한 이완용이다. 이렇게까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정도 연극계에서는 이완용급이에요. 유치진은 연극계의 이완용이다. 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거는 잔챙이 친일파가 아니에요. 이거 핵심인데요? 네. 그래서 뭐냐면 이미 친일을 많이 했어요. 유치진이. 많이 하니까 조선 총독부가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교과서에는 실었어요. 네. 일제의 또는 조선 총독부의 강압으로 현대 극장을 맡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 큰일 날 일이에요. 유치진이 이미 그 전에 친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문제는 일제의 강압으로 예를 들어서 어마어마한 연극을 했다 말이 됩니까? 그 대표적인 현대극장 공연이 뭐예요? 북진대입니다. 북으로 진격하는 무대. 이거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했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다시 하게 되네요. 북진대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우리 그 매국노들 중에 두 가지가 있었어요. 1910년 나라를 넘길 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도장 찍는 놈이 있어요. 네. 이완용 같이 그건 정부의 고관 대신들이죠. 조약을 찍을 수 연서명을 해야 되는 사람들. 근데 밖에서 떠드는 사람들 있죠. 그 선동하고 예.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예. 우리 2008년도에 모두가 이 미국 그 FTA 하면서 소고기 문제가 시끄러웠을 때 갑자기 미국 깃발 두고 나서 우리는 소고기가 먹고 싶어요 한 사람들 있죠. 예, 그러면서 줄을 쫙 서서는 예. 우리는 미국 소고기 사러 왔다. 예.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 발 맞춰서 또 소고기 먹으면서 맛있는데 시식 행사하고, 예. 짜고 치는 고수도 많이 해요. 짬짬이. 예. 바로 그러면 도장을 찍기 전에 뭡니까? 백성들도 요구한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 조성을 먼저 해놓고. 예, 여론동을 예. 하지 않습니까? 요즘 또 아스팔트 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에 그 역할을 한 게 일진회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일진이 아니고 예. 그 당시에 일진의 매일매일 문명 개화하자는 뜻이에요. 그래서 진보하자. 요즘 말하면 매일매일 선진조국 창조예요. 네, 그런 뜻이에요. 참 똑같네요. 이거 통합니다. 예. 네, 그런데 이 일진회가 어떤 짓을 했냐면 을사보호조약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요즘은 을사늑약이라고 늑약. 하죠. 네. 예, 우리나라 외교권을 박탈했잖아요. 이때 뭐냐면 대자보 붙인 놈들이에요. 우리는 보호국이 되고 싶다. 잠깐만요. 지금 전시작전권 환수 우리 가져오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뭔가 일맥상통한데요. 우리는 그걸 가져올 능력이 안 되니까 계속 맡아주십시오 하는 것과. 예, 잡종들인데도 족보가 있어요. 잡종들도 족보들이 있어요. 보면 네. 아주 맥락도 이상해요. 예. 와. 그 다음에 이 일진회가 1910년에 뭘 하냐면 도장 찍기 전에 이른바 한일 합방 청원 운동을 합니다. 우리가 일본에 합방되도록 해 주십시오를 일본 천황한테 진정서를 넣는 놈들이에요. 그게 일진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맞나요? 껍데기만, 무늬만. 결국 이들이 뭐냐. 근데 이 1904년 5년 을사늑약 전에
러일 전쟁이 있었잖아요. 네. 바로 우리 집 뺏어 먹으려고 옆집 아저씨 둘이서 치고받고 사면서 그렇죠. 예, 우리 집 다 박살 놓는 거. 그게 러일 전쟁이잖아요. 이때 바로 뭐냐면 이용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일진의 핵심이었거든요. 이들이 뭐냐면 일본 군대를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해요. 밀정 역할도 하고 스파이도 하고 길 안내도 하고 식량도 모으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북으로 진격하는 부대, 북진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치진이 현대극장을 맡아서 엄청난 요즘 말로 버라이어티, 마그니피선트, 대단한 이런 연극을 한 것이 바로 현대극장 바로 그 공연작이 바로 북진대예요. 그 41년도인가 했단 말이에요. 왜 했을까요? 러일 전쟁 당시 일본은 황인종과 백인종의 전쟁이라고 불렀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누구하고 싸우고 있어요? 싸우려고 해요. 미국과 영국하고 한판 붙으려고 하잖아요. 태평양 전쟁 직전에. 따라서 이걸 공연한 이유가 뭐예요? 옛날에 일진의 이용구가 백인종에 대항해서 황인종의 해방을 위해서 일진회를 하고 북진대를 조직해서 목숨 걸고 일본과 함께 싸웠듯이 이제 귀축 영미 저 귀신 같고 짐승 같은 영국과 미국을 때려 부수기 위해서 그 옛날처럼 다시 한번 조선인들이 일본에서 목숨 걸고 싸우라. 이미 황국 식민이라고 생각을 한 상태에서 예. 예. 이제 뭐냐 미국과도 맞짱 뜰 테니까 조선인들 한 번 더 맞짱 뜨고 죽어라 이거예요. 이 대규모 연극을 만든 게 현대극장이에요. 북진대를. 이거를 교과서에서 정확하게 북진대를 설명해야 되거나 현대극장을 설명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반대로였어요. 유치진이 희생자처럼 그려놨어요. 네. 총독부의 압력으로.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쩔 수 없이. 예. 유치진은 현대극장하고 친일 작품이 너무 많아요. 오직하면 제가 연극계 이완용을 하겠어요. 이거는 뭐죠? 이 정도면 역사 범죄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참 사실은요, 이 가슴 아픈 상황인데요. 반민특위 해체 과정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 역사에서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여기서도 이승만의 책임을 교묘하게 회피하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네. 교학사 교과서 307페이지의 내용입니다. 네. 광복 직후 조선 총독부를 대체할 통치기구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였다. 그러나 미군정은 일본인 관료들을 대체할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여 치안 공백이 우려되자 총독부에서 근무하였던 관료와 경찰을 그대로 재고용하였다. 네. 미 군정은 일제 식민 지배 체제의 청산을 대한민국 정부의 과제로 넘겼다. 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친일파 청산을 주도한 것은 국회였다. 국회는 1948년 9월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고 반민특위를 설치하고 그 산하에 특별경찰을 조직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치안 유지와 공산 세력 저지의 공을 주장하며 반발하였다. 1949년 6월 경찰은 반민특위의 사무실을 습격하여 특별경찰을 무장해제시키기도 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 세력의 소탕에 경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경찰의 행동을 묵인하였다. 결국 반민특위는 1949년 8월 말 해산되었다. 네. 이게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따져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친일파 청산은 언제 돼야 되냐면 대한민국이 건국한 다음에 해야 됩니까? 건국되기 전에 해야 됩니까? 이 문제가 있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건국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국준비위원회가 처음에 예. 되죠. 예. 근데 여기서 우리 뭔 말하기 힘들어요. 여기 뻑하면 빨갱이로 몰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오로지 눈동자가 필요한 게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두 가지 색깔만 구분하면 되는 게 눈동자의 역할이에요. 네. 이런 얘기예요. 친일파들은 건국 이전에 청산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미 미군정 당시에 요소에 모두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제가 전에도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미국에서 앞으로 아베 정부총감인가요? 예. 아베 총독인가요? 엔도 정부총감한테 네. 어떻게 다스리면 좋겠냐고 했더니 이미 조선에는 오랫동안 조선 총독부에 일하면서 숙련된 관료들이 있다. 조선인 관료들이. 행정 경험이 우수하다. 게다가 이들 중에 상당수는 미국 유학을 갔다 와서 영어도 잘한다. 세 번째로 무엇보다 이들은 과거에 우리에게 충성했듯이 당신들에게도 충성할 준비가 되어 있다. ready. already예요. 이미 already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그들은 반공주의자다. 이렇게 떡밥을 깔아줘요. 참 일본에도 무섭죠.
친일파들을 친미파로 인수인계시켜 주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미국에서 그래서 뭐냐면 이 미군주에 들어오면서 복귀령을 내리는 거예요. 다 맞아 죽겠어 생겨서 도망갔어요. 악질 교사들도 도망갈 정도였어요. 얼마나 심각했냐면. 그 사실은 도망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걸 현업 복귀령을 내립니다. 네. 두 번째로는 새로운 국가를 건설할 때 건설 과정에 이들이 개입하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흔히 말하면 제가 새로운 어떤 그 술을 빚는데 손을 깨끗이 씻고 새술을 빚잖아요. 그래서 네. 새술을 새부대에다 빚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친일파들이 같이 건국을 하면 어떻게 돼요? 엉키죠. 그 왜 여운형 선생을 중심으로 한 건준이가 사실은 꾸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있었죠. 근데 그건 미군주에 다 해체시킵니다. 그러니까요. 불법이라고 했어. 자, 이걸 먼저 이 기과서에 이제 그것도 좌우 색깔로는 넣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겠어요.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네. 네. 근데 문제는 미 군정 시기에 친일파들 오히려 비호해서 이들이 권력의 군대하고 경찰을 장악해버렸어요. 친일파들이. 이때 미국의 기준은 친일파냐 아니냐가 기준이 아니에요. 반공이냐 아니냐, 친미냐 친미가 아니냐예요. 굉장히 자기네들 편할 대로. 미국의 이익이죠. 사실은 그렇죠. 굳이 조선의 이익을 우선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미군정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그런데 마지막으로 남조선 가도 입법 원에서 그래도 이게 나라가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려면 그때 최소한 만들기 전에 미군정 산하에서라도 친일파에 대한 청산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냈어요. 친일 반민족 행위자와 간상배에 대한 몰입에 대한 조례안을 냈어요. 미군정 오케이 해주면 되잖아요. 네. 석 달 동안 결제를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인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뭐냐면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이들이 일단 열릴 수 있도록 돼버린 거예요. 사실상은. 이렇게 해서 뭐냐면 사실 미국은 가장 결정적 1차적으로 친일파 청산을 해야 될 군정이라 하더라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안 하고 그 사람들 미군정에다 요직에다 등용시킨 주범이라는 사실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고 대한민국에 넘겨줬다. 미군정이. 이렇게 쓴 거예요. 미군정은 친일파 청산을 하고 싶었는데 행정에 공백이 생길까봐 활용을 했다가 다음에 니들이 잘해보라고 넘겨줬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건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쓰면 거짓말이죠. 그 다음에 반민특위 만들 때 계속 반대한 사람이 이승만이에요. 국론 분열을 조장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국론 분열을 조장한다. 요즘 또 많이 그런 말 하죠. 네. 네. 똑같네요. 네. 그래서 예. 시종일관 반대한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 아주 어렵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반민특위 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서울 중부경찰서 윤기병 경찰서장 일제 때 친일 경찰이에요. 그 지휘 아래 보낸 중부경찰서에서 습격을 한 거예요. 반민특위를. 그 반민특위 지금 거기 롯데백화점 맞은편에 명동에 국민은행 본점이에요. 거기가 반민특위 본부예요. 여기를 스리커터 싣고 경찰들이 총 들고 와서 카빈 총 들고 와서 총으로 이 대통령 특별법에서 만들어진 기구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막강해요. 네.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사법 기능도 있단 말이죠. 여기를 일개 중부 경찰서원들이 와서 두들겨 펴고 린치 가하고 그다음에 체포를 해가지고 체포 당할 놈들이 체포를 해가지고 반민특위 요원들을 그거는 내라는 말 아닌가요? 이런 게 진짜 행동이 네. 없는 거죠. 이건 내란이에요, 진짜. 내란이죠. 네. 예. 그렇게 해서 뭐냐면 자기네 중부 경찰서 유치장에다 도로 가둬버려요. 자, 이 상황에서 정상적이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이? 처벌해야죠. 누구 지시를 받고 습격을 했느냐. 어디서 경찰서 서장이 중부 경찰서에 지멋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만일에 제멋대로 했다면 이거 용납이 안 되죠. 마치 그러네요. 대통령 직할로 있는 국정원이 대통령 모르게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것처럼 대통령이 그렇죠. 나는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승만이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1949년 일제로부터 독립된 지 4년밖에 안 됐는데 여기에 뭐냐 이승만이 비호를 하면서 하도 반민특위가 사람을 마구잡이로 잡았어. 쉽게 말하면 만여 사냥을 해서 문제가 크게 일어나서 이렇게 일어난 거다라고 하면서 사실 면죄부를 줘버렸어요. 그러면서 뭘 일으킵니까?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지듯이 국회 프락치 사건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 이러다 보면 뭐 자꾸 겹치네요, 이야기가. 예. 예. 국회 프락치 사건이 일어나면서 반민특위 친일파 청사 주장하던 사람들이 졸지에 남로당 뿌락치니 이렇게 해가지고 내란 음모죄를 걸렸네요. 그래서 예. 서대형수 가버려요.
쉽게 말하고 따라서 이때 나온 말이 뭐냐 친일파 청사를 주장하는 놈은 빨갱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반민특위가 다 전원에 사표를 냅니다. 조사위원들이 사표를 내고 그다음에 이승만이 왜 사람들이 들어가서 뭡니까 반민특위가 6월 달에 습격을 당했잖아요. 네. 그다음부터 반민특위 존속기간을 줄여버려요. MB 때도 과거사위원회 시간 줄였잖아요. 네. 똑같아요. 시간 줄이고 그다음에 뭐죠? 이 저항하면서 다 사표 내니까 이승만도 이승만 사람을 집어넣어요. 똑같은데요, 예. 지금. 예. 과거사위원회 다 그렇게 됐죠. 네네. 그렇게 해서 뭐냐면 그 다음에 두세 달은 청산 기간이에요. 사실상은. 이런 것들을 해서 이승만이 치안 유지만 얘기했다는 것은 맞지가 않죠. 시종일관 반대했다는 것이 이야기가 돼야 되고 더구나 이걸 비호했다. 묵인하고 비호를 한 겁니다. 근데 비호를 가능한 정도라면 이건 묵인 이렇게 크게 행동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넣는 게 뭐죠? 색깔론이 또 설정됐잖아요. 네. 안보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얘기하는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교과서, 안보 교과서 같다는 거죠. 항상 그래서 슬쩍슬쩍해서 친일 문제만 얘기하면 갑자기 이 반공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네. 그 사실 미국이요. 가스라테프트 조약부터 시작해서 예. 우리 그 조선을 기만한 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이 반민특위 해체 과정에서도 뭐 미군정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방관을 한 책임도 있거니와 그 다음으로 또다시 지금 상황과 또 반복되는 그때 상황과 또 반복되는 물론 어떤 똑같지는 않겠죠. 똑같지 않지만 패턴 반복. 그렇죠. 패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는 이게 왜 과거를 보냐면 이 과거를 쭉 보다 보면 현재와 미래가 보이기까지 패턴 양식도 보여요. 네. 그 패턴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네.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현혹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패턴이 반복되는 거겠죠. 네.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친일파 문제를 얘기했지만 이거 말고도 친일파 문제 무척 많아요. 근데 제가 참 놀라운 게 현존하는 권력에 대해서 대단히 이들이 그냥 민감하게 이게 좀 반응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어제 이제 국회를 가서 국회의원분들하고 이제 이렇게 교과서 문제를 같이 여러 이제 전문가들을 간담회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일단 내가 보니까 이 기본적으로 이게 반헌법 교과서예요. 반헌법 교과서다. 예. 어제도 일제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고 친일을 미화하고 또 왜곡하고 독재자를 동조하지 않습니까? 네. 예. 예. 근데 여기서 아닌 것 같아. 또 그것만이 아닌 거야. 이거는 가문의 족보책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족보 얘기 좀 해보려고 해요. 네. 아니, 뜬금없이 교과서 얘기하다가 족보 얘기가 나와요. 이게 위인전이에요. 몇 사람이면. 아, 교과서기보다 몇몇 사람을 위해서 그 역사는 집안에. 배경이야. 한국 근현대사가 왜 썼냐? 몇 사람을 찬양 고무하기 위해서. 그 집안분들은 굉장히 좋으시겠네요. 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현존하는 권력 중에 동아일보도 현존 권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 핵심 누가 보여도 김성수라는 상징적 인물이 있고 그다음에 그 동생 김연수. 형제는 친일파였다. 네. 잖아요. 저희가 지난 시간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런 게 나와요. 제가 그 내용보다 안에 책을 쭉 봤더니 장독수라는 사람이 나와요. 네. 아주 험하게 친일했어요. 네. 김성수의 오른팔입니다. 이 장독수로도 나왔는데 느닷없이 동아일보 초대 주필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그게 왜 중요한지. 지금 동아일보 이렇게 친일 언론 얘기 많지 않습니까? 네. 김성수 얘기 나오니까 저는 이게 미필적 고의라는 게 있잖아요. 또는 이게 얻어된 건지 겸허한 건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왜 중요한데 장독수가 동아일보 초대 주필이라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지. 네네. 두 번째로 뭐냐면 또 260쪽에 보면 일제 때 많은 한국인들이 고등교육 기관을 세워 운영했다. 고등교육 중에 하나가 보성전문학교, 현 네.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의 전신이죠. 저절로 연상이 돼요. 네. 네. 그런데 이런 학교를 운영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일제와의 협력도 필요했다라고 쓰고 있어요. 어쩔 수 없었다. 아니 도대체 학교 설립을 했으면 학교 설립으로 끝나면 되지. 근데 이런 학교를 설립해서 인재를 양성하고 어떻게 하기 위해서는 일제와 협력도 불가피했다. 갑자기 또 보성 전문학교 교장이 김성수라. 이게 깔때기네요. 어디서 출발해도 김성수를 옹호하기 위한 걸로 귀결이 되네요. 한국인 상공업자들은
기업을 해서 경제를 살리는 길이 독립을 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경성방식, 김연수고 곧 김연수는 곧 김성수 아니겠어요? 네. 와, 박흥식. 이것도 자꾸 경성방식 떠오르네. 아. 그 다음에, 그러나서 하이라이트로 김성수에 대해서 교과서에 3문지 정도를 일제 말 그죠? 김성수를 썼지 않습니까? 네네. 교과서에 이렇게 나온다. 흩어놨지만 모아보면 어떻게 돼요? 찬양가네요. 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교과서가 아니라 김성수 집안 이야기예요. 그러네요. 그뿐이겠어요? 이승만은 다 아죠. 이승만은 우리가 해보면요. 이승만 대통령. 예. 진짜. 이승만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일제시대만 해도 넘쳐요. 277쪽의 탐구 활동 영역에서요. 예.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나와요. 예. 국제정세의 판단에서 놀라울 정도의 탁월함을 보여주었다. 그는 이미 수년 전부터 워싱턴에 복귀해 반일 국제 여론을 형성하였다. 지필 활동에 들어갔고 1941년 초에 출간된 그의 역저 일본 내막기는 미국 지식층과 정계의 주목을 받았다. 개풀 뜯어먹는 소리예요. 자, 이게 예. 또 뉴라이트 대한교과서에 나온 얘기고 늘 떠드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은 일찍부터 미국에 의해서 독립이 된다고 해서 예견했대요. 언제부터? 1910년대부터. 네. 그래서 미리 35년 동안 예언을 똑같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잘 알다시피 미국은 계속 1930년대까지 조선 한국을 독립국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심지어 1918년에 예. 자주 독립 관련해서 예. 제3국가들의 독립을 얘기할 때조차도 조선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언이 다 빗나간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승만이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기 몇 년 전, 1938, 9년 전에, 1938, 9년대에 미국과 일본이 싸울 거라고 예언했다는데 코미디야, 코미디. 너무 늦은 예언이에요. 조선 국내에서 이미 1931, 2년도에 설문을 냈어. 미국에도 안 가 있는 사람들한테. 앞으로 어느 나라하고 싸울 까 했대. 일미 개전론, 일소 개전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게 이미 상식이에요. 그 당시에 이미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요. 대중 잡지에 네. 이제 예를 들면 신동아 같은 거죠. 요즘으로 치면 인용이 별로 기분 나쁩니다만. 네. 예. 네. 이 개벽 같은 잡지가 있어요. 천도기 잡지. 이 잡지에서 앞으로 어느 나라하고 일본하고는 어느 나라가 싸울까요라는 설문이 다 나왔었어요. 31, 2년도에. 그때 대부분 미국 갔다 온 사람은 다 미국하고 일본이 싸울 거라고 다 예언했어요. 왜 이승만만 혼자 예언했다 그래요? 예. 그것도 그보다 늦게 38, 훨씬 늦게. 예. 이걸 탁월한 아까 뭐였죠? 탁월함. 그러니까 국제 정세의 판단에서 놀라울 정도의 탁월함. 다 알고 있었는데 지 혼자 탁월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교과서에다가 어떻게 놀랍고 탁월하다 이런 주관적 용어를 씁니까?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승만을 부득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내용을 표절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네. 자, 그래서 이걸 일제강점기를 연구하신 50대 학자께서 보고서 급하게 보고서 쓴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국회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목소리가 떨린 게 너무 화가 나셨어요. 자, 근데 뉴라이트 교과서가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정리한 내용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일제강점기가 총 68쪽이에요. 이 교과서에. 68쪽인데 그 중에서 절반, 그러니까 한 34쪽 정도가 독립운동이에요. 제가 68쪽 중에 절반이 독립운동입니다. 절반이 독립운동이다. 네, 그러면 뭐냐면 34쪽이 절반이면 한 페이지당 1년으로 보시면 돼. 일제 35년이니까. 네. 쉽게 그렇게 해석해 주세요. 네. 그래야 이해가 가실 거예요. 네. 34페이지니까 한 페이지당 1년씩으로 봅시다. 근데 여기에 뭐냐면 11쪽 11페이지에 이승만이 나와요. 예, 근데 몇 번 나온지 아세요? 아니요. 42번 나와요. 에이, 설마요. 본문에 21번. 그 다음에 사진에도 21번인데 어떤 거는 그냥 사진만 넣고 이승만 이렇게만 넣은 사진도 있어요. 세상에, 자, 봅시다. 독립운동사가 34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네. 분량은 이제 그 정도는 써야 되니까, 돼서 34페이지인데, 여기에 11페이지에 이승만이 등장하고,
이름이 그 가운데 11페이지에서 42번이 나옵니다. 42번. 그것도 본문에 21번 나오고 사진에 21번 나와요. 이건 뭐죠? 독립부동산이고 이승만 개인 위인전인데요. 위인전이죠. 예. 그 다음에 우리도 많이 착각하고 있어요. 인터넷에서. 이제, 들으시면 이제 착각 없어야 되는데, 흔히 이승만 대통령의 은 미국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제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예, 그만한데 그건 정확하지 않아요. 사실 틀린 거예요. 그 민족 자결주의 말한 윌슨 대통령의 네. 제자. 그럼 흔히 말해서 이승만이 미국 박사인데 그것도 미국의 명문 프린스턴 대학교 박사님. 박사다. 그리고 네. 그때 총장이 이제 윌슨이다. 윌슨. 그리고 또 하나는 지도 교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냥 이 교과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보면 그 269쪽에서 윌슨 대통령의 사진을 설명하면서 교과서에 윌슨을 굳이 넣을 거 뭐였어요. 근데 역시 보니까 이승만 빼고도 추가돼. 이승만과 친한 사람들.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의 지도 교수이기도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우리 코미디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승만의 지도 교수는 윌슨은 윌슨인데 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아니고 다른 윌슨이에요. 그럼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넣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은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일부러 넣었다는 얘기인가요? 내가 볼 때 기본기 부족이라고 봐요, 이거는. 아, 이건 정말 창피한 얘기인데요. 네,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 착각하는 분이 많긴 해요. 네. 정확하게 하면 이승만이 하버드 대학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일 때, 그러니까 그 교과서에 실린 사진을 말하는 거예요. 네. 교과서에 실린데 그때 나온 윌슨이라는 사람의 사진은 우드로 윌슨 사진도 아니에요. 윌슨 사진 다 알잖아요. 여러분 손가락 하나 쥐고 있는 그 당시에 네네. 그 대표적인 유행하던 포즈로 찍은 사진인데 이승만의 하버드 대학 석사 과정 때 M.M. 윌슨이라는 사람이 교수로 왔어요. 강의로 왔어요. 강의로. 그래서 이때 이승만하고 같이 사진을 찍은 거야. 아. 예. 근데 이것을 가지고서 아마 어떻게 했는지 모르게 하버드에 있을 때, 제가 아까 프린스턴 실수한 거고, 하버드에 있을 때 윌슨이라는 다른 윌슨 사람한테 강의를 들었고, 그때 같이 학생들과 같이 그냥 한번 찍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앞에 성을 싹 빼버린 거예요. 아. 성만 따온 거지. 이름은 다 빼버리고. 빼버리고 예, 윌슨이라는 성만. 네, 이어서 하버드 대학교에 출강 왔던 암흑의 윌슨 대신에 프린스턴 대학의 윌슨으로 둔갑을 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승만을 정확히 얘기하면 이승만이 정확하게 하면 그 사진 자체는 그러니까 우드로 윌슨이 아니죠. 나 두 번째로 이승만의 지도 교수라고 얘기한 것도 안 맞죠. 지도 교수님이 아닌데요. 예. 예. 왜냐하면 총장이 그 당시에는 직접 학생 지도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예. 예. 이게 나는 이런 것들을 쓰는 것들은 기초 사료 조사에 대한 부족도 있어요. 그 부족한 것은 이해 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승만을 이렇게 띄우다 보니까 엉뚱한 사진 가지고 뭐냐면 우드로 윌슨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또 뭐죠? 지도 교수였다고. 지도 교수였다. 그 유명한 대통령의 지도 교수였다. 마치 총회 받은 특별한 지도를 받은 학생처럼. 이건 내가 보면 이게 사대주의예요. 그 출세주의예요. 이승만을 띄우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까지 뻥튀기 한 거죠. 그 소위 말해서 이런 걸 두고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 그렇죠. 예. 중요한 게 좀 있어서 이승만은 좀 몇 개 더 해도 될까요? 예.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기친 게 많았어요. 남의 공로를 빼앗아 먹었어요. 아, 그건 진짜 나쁜 짓인데. 예. 예를 들자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승만의 국제연맹 위임 통치 청원 소식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게, 이승만이 국제연맹에다가 조선을 위임 통치시키자고 얘기해서 만약 굉장히 규탄을 받았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탄핵의 사실은 한 배경이 됩니다. 요인이 되고. 직접적인 탄핵 결정 사안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뭐냐면, 신채호, 김원봉 아시죠? 네. 같은 망명 54명이 위임통치 청원 성토문에서 이승만을 직접 이름은 거론하지 않지만 당연히 이승만이겠죠. 합병 적기 이완용 또는 송병준, 정합병론 송병준, 자치운동의 민호식
대표적인 그 당시에 처단 대상자들이 으로 비유할 정도로 화가 났어요. 근데 마치 뭐냐면 여기서 쓸 때는 어떻게 하냐면 위임 통치 청원 소식이 알려지자 임시정부에 대한 불만이 생겨 나기도 했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 당시에 이승만이 네. 임시정부의 수장이었으니까요. 네. 명목상은. 그러니까 뭐냐면 이 교과서는 이승만이 죄가 아니고 임시정부에 대한 불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지금 정작 뭐냐면 신초 김원봉은 사람을 이름은 거론하지 않지만 이완용, 송병준, 민원식 식으로 하면서 이승만을 지칭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마치 이승만은 싹 들어빠지고 임시정부 전체가 제가 잘못된 것처럼 네, 마치. 예. 아, 예. 이거 깜빡 속을 뻔한 내용인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뭘 쓰기 위해서냐면 요 말을 하기 위해서요. 임시정부가 그때 이승만이 미국에서 활동할 때 그 구미위원부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승만이 탄핵되는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 상식적으로 이승만이 임시정부에 돈도 안 갖다 주고 그다음에 대통령인데 미국에서 안 들어오잖아요. 네. 아, 대통령이 비유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뭐 권한을 넘겨줘야 되는데 그렇죠. 권한도 안 넘겨주고. 그렇죠. 특히 재정부장에서도 돈 많은 대통령이 직접 관리하겠다고 하죠. 이렇게 하고 일방주의고 이렇게 하고 독선적이고 해서 결국 탄핵을 했어요. 그건 상식이고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뭐라고 쓰고 있냐면 임시정부가 구미연부, 자, 미국에서 활동하는 이제 조직이죠. 현지 조직이죠. 네. 그걸 폐지하려는데 이승만이 반발하자 대통령에서 탄핵했다. 이게 무슨 뜻이 돼요? 이승만이 열심히 미국에서 구미연부를 기반으로 해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데 임시정부가 구미연부를 폐지해버리려고 해서 이승만이가 아니 내가 미국에서 독립운동하는데 이걸 폐지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너 그럼 잘라 나가 해서 잘랐다. 임시정부가 나쁜 짓 한 것처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책을, 그러니까 책임이 있는 쪽을 사실 네. 이승만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임시정부 측으로 완전히 뒤바꿔 놓은 서술이네요. 그렇죠. 지금 이것은 문제가 돼서 구미연부가 아니었고 이승만이 힘들게 모은 돈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용하고 그다음에 상해는 반년도 없었고 계속 미국만 있고 재정도 안 보내주고 독선적이고 이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그 전당의 위임 통치 문제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할 수 없이 한 거예요. 실장님 저 너무 속상한 게요. 네. 그 당시 우리 임시정부 네. 선생님들은 왜 그렇게 착해서 이승만 같은 사람한테 프레지던트를 허락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게 이제 돈줄하고 그다음에 한선 정부라는 게 이승만 기회래요. 아. 한선 정부와 상해 정부가 합치는데 이때 네. 안창호 선생이 많이 양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양보를 하셨을까요? 또 이렇게 안창호 선생이 나오니까 또 이게 이야기되는데 이 개가소에는 안창호 선생이 독립운동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예. 아니 근데 지금 제가요 머뭇거린 이유가요. 예. 왜 당연한 질문을 하시지? 독립운동자 안창호가 안 나와요. 안창호 선생이 이 교과서에는. 에이. 자 우리가 도산 안창호 선생 간다 나는 간다. 네. 올해 흑사달 100주년이에요. 그리고 네네. 네. 이 안창호 선생은 일찍이 신민회부 때 아주 일찍부터 했잖아요. 독립대표부터 그렇죠. 했고 사실 미국을 개척한 분이에요. 예. 하고 임시정부에서 내무총장 했지만 실제 임시정부의 가장 핵심입니다. 3.1운동 이후에 임시정부의 핵심은 안창호 선생이에요. 네. 나이로도 그렇고 지위나 역할이나 경륜이나 인격적으로도. 저희 도산 안창호 모르는 국민 없습니다. 예. 그렇게 되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딱 한 번밖에 안 나요. 본문에. 그것도 일제시대가 아니라 신민회, 쉽게 말하면 1910년 전후시기에 안창호와 신민회가 딱 한 번 언급되고 10년 후에는 안창호 선생이 안 나와요. 학생들은 도산 안창호 선생이 독립운동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거예요. 임시정부 내무총장을 했잖아요. 네. 이승만 미국에 있었죠. 안살림 다 맡아서 하신 분이에요. 네. 이분이 안 나와요. 굳이 나올 때는 뭐냐. 안창호 선생의 국내 조직이 있었어요. 수양동회. 수양동회가 나중에 30년대 중후반에 발각되고 이쪽에 안타깝지만 멤버들 중에 일부가 친일을 했어요. 네. 그거 할 때만 안창호 이름을 넣어요. 또는 최남선하고 할 때만 넣어요. 안창호를. 그 위대하신 분을 그렇게 폄훼할 수 있습니까? 안창호 선생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임정 요인을 했다가 상에서 체포가 되어가지고 32년에 국내에 들어와서 결국
감옥에서 고문당하다가 보석으로 나왔다 돌아가신 분이에요. 순국한 분입니다. 사실상. 네네. 그 누구나 다 아는 분인데 안창호를 거의 뺐다가 넣을 때는 꼭 뭐냐. 안창호가 만들던 국내 조직이던 수양동회에는 나중에 사람들이 친한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써서 폄하하는 데만 넣고 있는 거예요. 또는 안창호와 최남선은 어떻게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최남선 친일파잖아요. 왜 그쪽이랑 묶습니까? 이상하게 이승만의 국내 조직은 흥업구락부라고 해서 흥업구락부. 네. 이쪽은 또 전혀 안 써버려요. 이쪽도 뭐냐면 대단하게 친일 해버려요. 이건 안 써요. 내가 볼 때 이런 건 뭐잖아. 안창호는 이승만에게서 정적입니다. 라이벌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안창호를 빼버리고 미국에서의 활동도 아예 없어요. 안창호 선생에. 지금 흥사단이 미국 중심이잖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발전. 기조초풍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야, 안만 것이 어떻게 안창호 선생 이름도 안 넣는가. 그 다음에 더 큰 것은 임시정부의 시간이 다 되지 않으면 빨리 끝내거든요. 이게 이 교과서에 보면 이승만을 이게 뭐 카이로서는 얄타 회담이 있죠. 포츠담에서는 입에서 마치 이승만이 다 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그래서 왜 이걸 했냐? 이건 건국의 아버지로 만들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중경의 임시정부의 공로를 전부 다 빼돌렸습니다. 이건 벌써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아, 지금. 이거는 단파방송, 이승만의 단파방송 이야기다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네네. 예, 이건 내가 볼 때 큰 사기예요. 이거는데 이건 여기서 잠깐만 예고만 하고 다음 주로 이승만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한번 미리 돈 주고 사기는 아까우시니까 어떻게 다 구할 수는 있을 거예요. 이 보면 이승만에 대해서 어떻게 쓰고 있는가. 일제말 1940년대 즉 카이로서는 얄타 회담 축전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8.15 해방되는 과정에서 이제 이승만을 어떻게 다루는가. 어떻게 다뤄서 이들을 자연스럽게 마치 건국의 아버지로 이미 해방되기 이전에 이승만의 활력이 혁 해가지고 야. 된 것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그 네. 부분을 다음 주에 한번 본격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너무 이렇게 흥분하다 보니까 이게 진도를 못 나간대요. 저희가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요. 참 분통 터지는 얘기들이라서요. 가슴이 많이 아프네요. 박한용 실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